안녕하세요. 플루시오스 광장 5기에서 새롭게 선보이게 된 유튜브 서비스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다시피 재개발 구역, 재건축 구역, 기축 아파트도 좋고 저희가 간단하게 매물 시세라든지 장단점, 그리고 앞으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이 다른 일 하면서 들으실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오늘은 첫 시간이고 그 처음 구역으로 한남 뉴타운을 골랐습니다. 절대 제 개인적인 이유로 고른 건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사실은 성북 구역을 하려고 했어요. 성북구를 하려고 했는데 워낙 많은 곳이 있으니까 할 얘기도 많고, 근데 이제 찰리님하고 좀 상의를 한 끝에 그래도 오기 첫 구역인데 서울에서 제일 좋은 구역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상징적으로. 그래서 한남 뉴타운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역이 있고 다 잘 아시겠지만, 그럼 먼저 인사를 좀 드릴게요. 저는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이렇게 생겨 먹었고요. 사실은 얼굴 공개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선배님들이 유튜브를 먼저 하신 분들이라든지 지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얼굴 공개를 하는 게 신뢰나 이런 것들 차원에서 좋을 수 있다 얘기를 해주셔서, 어차피 죽으면 썩어 없어질 건데 가려서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되고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여러분들도 저한테 개인톡으로 사진 한 장씩 보내주시면 서로 그렇게 알고 지내면 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그러면 제가 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한남 뉴타운은 지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태원역 기준으로 1구역부터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쭉 늘어서 있는데, 이 중에서 1구역은 현재 이제 해제가 돼서 공공재개발도 신청했지만 낙방을 했고, 신속통합도 마찬가지로 낙방을 했죠. 근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는 묶였어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기대감이 있을 거고, 워낙 또 좋은 구역이니까 앞으로도 다른 2, 3, 4, 5 구역이 잘 진행되면 1구역도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의욕이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2구역은 현재 시공사 선정 단계고요. 3구역은 작년에 평형 신청까지 다 끝났고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조합장이 해임되고 교체되고 임원들도 다 교체됐고요. 지금 현재는 말로는 6월에 관리처분 총회를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구역, 5구역은 이제 건축 심의 단계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 4구역, 5구역 위에 유엔사 부지도 개발 계획이 있죠. 잘 아시다시피 이곳은 요즘에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용산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부지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는 용산을 깔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용산에 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건 좀 심한 아전인수가 아닌가. 청와대를 대신해서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오는 게 용산에 과연 큰 도움이 될까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삼각지 쪽 개발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한남 뉴타운이야 크게 상관이 없겠죠. 이런 얘기는 제가 사석에서 만나면 더 신랄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한남 뉴타운 장단점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서울 탑티어 재개발 구역이라고 하는 한남 뉴타운하고 방배 재개발 구역들하고 이제 비교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가치로 보면 사실 방배가 조금 앞설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죠. 주소를 쓸 때 서울시 용산구라고 쓰는 것보다 서울시 서초구라고 쓰는 게 훨씬 더
소위 말하는 간지가 좀 나거든요. 그러면 뭐 당연히 지금은 서초구가 당연히 낫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완성이 다 됐다 치고 이제 재개발 구역의 가치를 따질 때 우리가 이제 뭐 개발 단계라든지 뭐 개발의 어떤 안전성이라든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잘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이게 가격과 상관이 없지 않잖아요. 근데 방배는 한남보다 훨씬 더 많은 진행 단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쳐줄 수 있습니다. 그걸 만약 가격에 반영을 한다면 현재 가치에서 방배가 한남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 미래에 만일 다 완성이 됐을 때는 전 개인적으로 한남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한남이 가지고 있는 한남 나인원이라든지 뭐 한남 더힐이라든지 뭐 파르크 한남 뭐 이런 굉장히 하이엔드급 공동주택들이 이 한남 뉴타운 개발에 좀 자극 플러스 가격 자극까지, 또 뭐 이런 얘기 흔히 들어보셨겠지만 가격의 상단을 열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천정을 굉장히 높게 잡아주고 있죠.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람들의 그 심리에 분명히 영향을 끼칠 거라고 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수, 그 유명한 투자자 가수분 누군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분이 한남 뉴타운을 조금 이제 낮게 보시는 이유가 한남은 유엔빌리지 기준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남대교 기준 강남에서 위를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유엔빌리지 쪽이 전통적인 부촌이지 언제부터 보강동 쪽이 한남동이냐, 이렇게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그 말씀도 틀리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한남 뉴타운은 또 장점이 다 인접해 있잖아요, 구역들이. 근데 반대로 그러면 방배는 어떠냐? 구역들이 좀 드문드문 떨어져 있죠. 그리고 뭐 지금 가장 빠른 방배 5구역 같은 경우도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오리지널 그 부촌 방배는 아니거든요. 이수 내방 쪽이니까. 그러니까 뭐 비슷하긴 할 텐데, 여기서 이제 제가 또 발을 한 발 뺍니다. 비슷하긴 할 텐데 절대 서울시 서초구보다 서울시 용산구가 떨어질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는 건 좀 지금 기준으로만 판단을 하시는 거죠.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네, 참고만 하시고 가격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84 기준으로 총 매가가 거의 25억, 26억까지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P가 한 11억, 12억까지 갔었거든요. 잠깐. 근데 지금은 조금 꺼졌다가 10억까지 꺼졌다가 10억에서 11억 사이까지 갔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이후로 또 매수세가 좀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에 통화를 해보니까 그 이후로 좀 이제 시세가 다시 P가 12장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조합원 분양가 얹으면 이제 25, 26억 됩니다. 27억까지도 가겠죠. 조분가가 15 정도 되니까 상당히 좀 높은 가격이죠. 지금 이 한남 뉴타운 3구역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 3구역이 평당 1억은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오는 거죠. 뭐 틀린 생각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4구역, 5구역, 뭐 4구역은 크게 시세 변동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3구역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가장 비싸게 평당가 기준으로 가장 비싸게 팔리는 곳이 사실은 한남 5구역입니다. 뭐 워낙 입지가 좋잖아요. 서빙고 근처에 있고 또 이제 한강뷰가 아주 많이 나오죠. 저기는 구릉지가 이렇게 쫙 되어 있기 때문에 한강변에 자리하면서, 제가 자꾸 이제 말이 좀 꼬이는데 첫 시간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한강변에 위치하면서 한강뷰를 내다볼 수 있는 단지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다라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뭐 2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 한강뷰가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거의. 그렇지만 어쨌든 뭐 이태원역도 가깝고 여기도 굉장히 뭐 좋죠. 3구역은 세대수가 제일 많죠. 5,800세대. 굉장히 큰 단지입니다. 이제 크니까 좋은 점들이 있죠. 커뮤니티도 들어오고 아주 좋게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지켜질지 모르겠는데 더 현대 백화점이죠.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백화점이 아니라 슈퍼가 들어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건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또 교통을 또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죠. 지금 사실은 한남동이 보강동이라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는 교통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경의중앙선 한남역 외에는 위쪽에 이태원역만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이게 그렇게 좋은 교통 노선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신분당선이 연장되는 거 아시죠? 올해 아마 신사까지 되는 걸로 알고 곧 될 겁니다. 신사까지. 그리고 이제 뭐 계획만 있지만 나중에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역이라든지 동빙고역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거는 아직 계획은 없지만 보강역도 신설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빙고역이 한남 5구역 좌측 하단에 있고요. 보강역은 3구역하고 4구역 사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역이 들어오면 3, 4구역에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을 할 거고 동빙고역은 확정이 됐으니까 5구역 분들은 당연히 좋아하시겠죠. 신분당선은 굉장히 좋은 노선이기 때문에 한남 뉴타운의 계획대로 착공이 돼서 들어온다면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끼치겠죠.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시세는 그렇고 뭐 사실 간평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남 3구역은 이제 간평이 나왔으니까 한남 3구역을 기준으로 이제 보통 매수를 하셔야 될 텐데 평당 대지 지분 주택 기준이에요. 주택 기준으로 평당 대지 지분 평당 5천 선에서 간평이 나왔습니다. 빌라는 조금 덜 나오기도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조금 덜 나왔거든요. 그리고 뭐 구분 다세대 이런 것들도 좀 덜 나오고 지금 5구역 같은 경우 시세를 좀 보시면 제가 좀 지금 열어놓은 그 창들이 좀 있는데요. 제가 5구역 보시면 지금 대지 40평짜리 단독주택이 매가 36억이에요. 그러면 뭐 거의 평당 1억이죠. 이거 조금 5구역의 가치를 굉장히 좀 높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갈 수도 있죠. 네,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물론 뭐 45평짜리도 37억입니다. 건물의 뭐 상태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다를 수 있고 뭐 어차피 호가라는 거는 내놓은 사람 마음이니까요. 4구역 시세는 붉은색 매물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이고요. 4월 6일자 매물이니까 지금도 남아 있을 겁니다. 붉은색 대지 37평, 건물 57평, 임대 6천만 원에 월세 420만 원짜리가 매매가 50억이네요. 뭐 붉은색 다주택자나 이제 법인들이 얼마든지 매수할 수 있으니까 인기가 있죠. 네, 나대지나 도로부직처럼 접근하시기 좋고 대출도 많이 나오고 네. 이제 매가가 워낙 커서 네. 근데 이제 월세가 420만 원이 있으면 이 정도는 뭐 대출 이자를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뭐 자신 있거나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사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남 뉴타운은 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역은 아니지만 갑자기 오토바이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서 당황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더워가지고 지금 보시면 볼도 좀 빨갛게 상기됐거든요. 창피한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창문을 열어놨더니 좀 시끄럽네요. 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제가 뭐 좀 다른 이야기도 좀 하고 원래는 10분 정도의 짤막한 시간으로 하려고 했는데 좀 잡담도 좀 하고 여러분들하고 좀 친해지는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좀 두서없이 얘기를 해볼게요.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뭐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한남동이야 내가 무슨 서울에 20억 30억짜리 재개발 물건을 어떻게 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지난 4기에서 1대1 질문을 주셨을 때 가장 많은 질문 유형이 뭐였냐면 갈아타기,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였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주택 뭐 하나, 둘, 세 개 정도의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걸 좀 정리를 하고 한남동이라도 제일 얘기 많이 나온 게 한남동이었습니다.
한남동, 뭐 방배동, 뭐 강남 기축, 강남 재건축 이런 것들로 옮겨 탈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뭐 네, 어 카메라가 좀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중간에 화면이 멈췄네요. 그래서 지금 뒷부분을 다시 녹화해서 이어붙이려고 합니다. 어쨌든 아까 하던 말을 좀 이어서 하면 그 지난 4기 때 1대1 질문에서 가장 많았던 질문이 갈아타기 수요. 여러 개의 다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서울의 상급지, 재개발, 재건축, 개축 이런 물건들로 갈아타길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그리고 일전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도 드렸지만 어쨌든 수익은 한 번씩 끊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다만 내가 이 물건을 살 때 어쨌든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겠죠. 뭐 아주 굉장히 원론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라서 또 말씀을 드리기가 저도 뭐 민망하긴 하지만 늘 당연한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남 뉴타운 같은 1급지 재개발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 이유는 가격 형성이 어떻게 되고 어떤 논리로 가격이 상승되며 어떤 타이밍에 내가 이걸 매수하고 어떤 타이밍에 내가 이걸 매도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뭐 세금이나 이런 것들 다 고민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뭐 그냥 맛배기 차원에서 인사드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남 뉴타운은 사실 뭐 더 길게 말씀드릴 것도 많겠지만 워낙 많은 자료들도 있고 뭐 가격적인 부분은 다 이미 설명을 드렸고 가격 상승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평형 신청하고 나서부터 좀 신청 그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간평 직후에 좀 실망 매물이 좀 나왔었다가 그때 피가 싼 거는 4억, 3억 막 5억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매물은 없죠. 네, 5구 신청한 매물도 피는 10억은 넘습니다. 그리고 대기자들도 꽤 있다고 들었고 매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남 뉴타운 3구역은 뭐 다른 구역들도 그렇겠지만 관처가 나면 지위 양도가 안 되기 때문에 매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관처 전에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아전 인수 이런 얘기했지만 앞으로 굉장히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용산을 높게 평가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사실은 한남도 그렇지만 동부이촌동이거든요. 동부이촌동 한강맨션 아시죠? 트리마즈보다 더 높게 죄송해요. 트리마즈가 아니고 첼리투스. 항상 저는 그 두 개가 헷갈리더라고요. 첼리투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파트인데 첼리투스보다 더 높게 이제 지어질 예정이고 그 한강변에 붙어있는 모든 재건축 단지들이 완성이 되고 뒤쪽 신용산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그 뒤쪽 아파트들도 다 리모델링이 이제 착착 진행되고 있거든요. 거기는 아마 좀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입주민들이 얼마든지 진행을 할 곳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시공사 선정이 된 곳들도 많고요. 더 H 죄송해요. 영어가 짧아서 DH를 더 H라고 그랬습니다. DH가 들어가는 구역도 있죠. 뭐 그런 것들이 다 완성되면 뭐 또 한남을 뭐라고 해야 돼? 한남까지 넘나들 수 있는 한남의 지금 부촌을 넘나들 수 있는 또 새로운 부촌이 되지 않을까. 원래 동부촌동이 부촌이었지만 한남 유엔빌리지만큼은 아니었으니까 또 그만큼 따라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관심들 가지셔도 좋고 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뭐 고작 몇 억인데 무슨 내가 몇 10억짜리 집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목표를 좀 크게 가지시고 여러분들도 가져가실 수 있다. 내가 언젠가는 한남동 그거까지 뭐 아니면 방배동 앞서방 이런 얘기 하죠. 다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저도 좋고 뭐 제가 좀 지금도 좀 쑥스러워요. 아직도 여기 지금 볼이 좀 빨갛거든요. 제가 화면을 보면서 하는데 가끔씩 제 얼굴을 보는데 참 꼴보기 싫으네요. 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뭐 좋게 봐주시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좀 더 가까이 소통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저희 훌륭하신 저의 파트너 영혼의 동반자 찰리님과 더 좋은 플루시오스 광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